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화웨이, 하이크 비전 등 중국 정보기술 기업을 겨냥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외 통신 장비 일체에 대해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첨단 기술 분야에서도 대중국 포위망 구축에 나선 것입니다. 미국의 공급망 구축 전략 보고서가 국내 반도체, 배터리 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위원은 미국의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55%이지만 반도체 제조업의 시장 점유율은 12%에 불과하다며 동맹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망 구축이 목표라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작된 중국 광둥성 옌텐항의 컨테이너선 적체로 중국 주요 항구의 선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운송 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운업계는 중국발 물류 대란의 여파가 자칫 1분기 수혜주 운하 사고 때에 수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카카오는 계열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SM 지분 인수설과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앞둔 것도 호재로 작용해 경쟁사 네이버보다 시가총액이 3조 원가량 앞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안수정입니다.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됐지만 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미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카카오 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고요. 또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좀 더 돋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2차 전지와 OLED, 장비 소재주 그리고 5G 종목들까지 순환매가 돌아주는 흐름인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이어서 종목 상담도 도와드립니다. 또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각 시황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이용석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용석입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 현재 0.19% 상승한 3,271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포인트로는 6포인트 상승입니다. 다음 코스닥 지수 보시죠. 네, 현재 1.13% 상승하면서 계속해서 오름폭 키워가고 있습니다. 현재 1,015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포인트로는 11포인트입니다. 네, 그다음 수급 보겠습니다. 코스피 수급입니다. 현재 개인이 담고 있습니다. 개인이 5,515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이 1,516억 원, 외국인이 3,915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죠. 자, 반대의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532억 원, 외국인이 2,117억 원 매수세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이 2,494억 원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적인 테마와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로는 우주항공 섹터, 5G 관련주, 남북 경협주가 있고요. 하락하는 업종 테마로는 여행주, 은행주가 있습니다. 먼저 우주항공 섹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주항공 섹터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순환배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과 함께 한국 우주산업 확대 기대감에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실적 개선 전망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현재 3.88% 상승한 48,1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5.73% 상승한 35,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LIG넥스원이 2%의 강세, 세트라이가 3%, 제노코까지 1.62% 상승하면서 47,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5G 관련주 살펴보시죠. 네, 5G 관련주들도 순환매 돌고 있습니다.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상승세 더하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루원이 현재 18.21% 상승한 4,54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재형 관련주로 언급되면서 정치 테마주로 엮이면서 또 상승세 더하는데요.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선 출마설과 관련해서 조만간 생각을 정리하겠다고 말하면서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무기술이 현재 13.91% 상승한 3,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로 엮입니다. 클라우드 솔루션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공정경제 대선 공약 구상을 발표하면서 나무기술 현재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KMW가 5.34%의 강세, 서진시스템 현재 6.32% 올려 세우면서 46,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PPI까지 12%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보시죠.
현재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 재개 기대감에 남북 경협주 가파른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난티가 리조트 개발 업체로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데요. 오늘 상승세 큽니다. 현재 10.24% 상승한 11,3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일신석재가 18.44% 상승한 2,7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가 3%의 강세, 남강통운도 3%, 그리고 한창도 4%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하락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시죠. 오늘 여행주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행주 많이 좀 하락세 올랐었는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얼른 여행 갈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롯데관광개발이 2.35% 하락한 2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MCNC가 3% 약세, 레드캡 투어 2%, 노랑풍선이 1.5%, 세중이 3.61% 빠지면서 5,0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은행주 살펴보시죠. 자, 은행주 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주가가 올 들어서 실적 개선과 금리 상승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또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배당 축소 악재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쳐지는 가운데 은행주가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주목이 되는데 오늘은 조정받고 있습니다. 신한지주가 1.32% 하락한 4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기업은행이 1.4% 약세, BNK금융지주가 2%, DGB금융지주까지 1.71% 하락하면서 9,17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진원생명과학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24.95% 상승한 28,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틀 연속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사의 mRNA 기반 직화 바이러스 백신 플랫폼 구축과 함께 후보물질 발굴 연구가 보건복지부 백신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단의 지원 과제로 선정된 것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24.95% 상승한 28,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과 특징적인 업종 테마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전반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상승하는 업종 우주항공 관련주, 5G 관련주, 그리고 남북 경협 관련주 살펴봤고요. 오늘 또 여행주와 은행주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슈에도 불구하고 은행주가 하락하고 있는 흐름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이어서 객장 상황 알아보면서 오늘 시장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지금 현재 수급 주체별 매수 상위 종목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 SDI, 현대, 롯템, 네이버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HLB, KMW 를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 네이버, 삼성 SDI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녹스 첨단 소재, 메이톡스, 서진 시스템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코스피 시장은 좀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모두 다 양매도세를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양시장이 상승하는 건 좋은데 그래도 시장의 방향성을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은 섹터에서 순환매 돌고 있는데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어제 미증시와 좀 국내 증시가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하락이 좀 나타나면서 다우지수는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이 기술주 성장주들이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또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좀 하락을 하면서 이러한 좀 성장주들의 좀 강세 흐름이 좀 나타났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도 비슷한 흐름이 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세 흐름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시장 지수 상승을 이끌었었던 이러한 시크릿컬 기업들, 시크릿컬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바이오 섹터라든지 2차 전지 섹터 이러한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오늘 좀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지금 오늘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정말 좀 순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철저하게 지금 시점은 지수보다는 역시나 개별 업종, 좀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이제는 경기 민감주보다 성장주 쪽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객장의 정영훈 과장이었습니다. 이어서는요, 이번 주 핫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이슈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핫 이슈 샘플러스 허만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인수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이스타 항공의 새 주인이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쌍방울과 하림이 굉장한 급등하는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최종 낙찰자가 성정이라는 예, 회사가 성정. 됐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성정은 종합건설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관계사로서 이제 몇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컨트리 클럽이나 그리고 대구 건설 개발 등 관계사를 가지고 있고 뭐 토공 사업, 골프장 관리, 철근 콘크리트 사업, 그리고 부동산 개발 사업들을 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선들이 상장사 쪽으로 쏠리면서 하림과 쌍방울에 대한 시세가 조금 더 나왔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스타항공 인수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 이슈로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종합식품기업인 하림이 이제 펜오션, 해운 물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공 쪽으로 이스타항공을 가지고 왔을 때 여객보다는 항공, 운임, 그리고 해운, 그러니까 바다와 하늘에서의 물류, 종합 물류를 완성을 해보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인수전에 참가하려고 했으나 결국엔 나서지 않고 입찰을 포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쌍방울 그룹인데요. 광림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입찰에 들어갑니다. 광림 IOK 미래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었는데요. 우선 매수권자인 성정보다 사업 내용이나 자금 여력 측면에서는 시장의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때 하림이 일부 이제 먼저 포기를 하니까 쌍방울의 주가가 재차 급등했던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있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제 경영 정상화를 시키기 위한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부분들이 조금은 부담이 되는 것도 없지 않았다라는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자금력이 풍부한 쌍방울, 이 광림 컨소시엄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에는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들이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스타항공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대해서 종합건설사인 성정이 선정이 됐다, 사실상 확정,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급격하게 쌍방울의 주가가 떨어졌던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요. 충청 기반의 종합건설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그리고 자본력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는 갸우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성정 오너 일가 쪽에서는 2007년도 이스타항공 설립 시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려던 의지가 있었다라는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고요. 결국엔 오너 일가의 부동산 매각이나 사재 출연 등을 통해서 이스타항공을 인수를 하겠다, 인수를 마무리하고 경영 정상화까지 이끌어 가겠다라는 목적을 발표를 합니다. 이스타항공 인수 후 과제가 조금 있죠. 체불임금이나 채권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수자금 1,500억 원 이상의 경영 정상화 비용이 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 이스타항공 설립 시부터 사업에 참여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성 회장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형 회장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오너 일가에서의 이 사업 참여 의지, 인수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법원에 인수 통보를 한다라는 보도들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이스타항공이 앞으로 어떻게 정상화되는지 이제는 지켜볼 순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유력하게 거론됐던 회사가 하림 그리고 쌍방울 이 두 회사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들도 폭등을 했다가 이제는 다시 좀 내려왔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물려 계신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슈에 의한 급등을 보셨다라고 하면 이슈는 이슈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급등하거나 테마하거나 뉴스에 의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에서는
경험치가 굉장히 많으시거나 이런 매매를 많이 해보셨던 분들만 일부 참여를 하셔야지 시세가 난다, 쌍방울이 유력하대, 나도 한번 들어가 볼까 하면서 결국엔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들어가신 분들은 분봉으로 차트가 꺾일 때에 어떻게 대응을 속수무책으로 당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에는 이슈는 이슈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지 경험치가 없이 올라간다, 돈에 의해서 올라가는 주가에 덜컥 따라가시면 안 된다라는 주의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할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펜오션을 기반으로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재무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우려가 있었습니다. 펜오션은 향후 5년간 선박 투자에 9천억 원 정도를 투자할 전망이고요. 하림 같은 경우에도 하림 USA 등 일부 적자 기업들의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재무 구조에 있어서 신중을 기했던 모습입니다. 하림의 주가를 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3일 만에 뭐 3,300원대의 주가가 5,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50% 이상의 상승률을 좀 보였는데 빠른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차라리 접근을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적어도 700원대의 주가가 1,450원 가까운 상승을 굉장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2배 이상의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일주일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렇게 큰 상승을 했는데 기업의 본연의 가치는 말 그대로 1,000원 언저리 800원 미만이라고 보여지는데 갑작스럽게 1,000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 가겠다라는 그러한 와중에 덜컥 내가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시장을 보고 이슈를 보실 때에도 두려운 마음을 좀 갖고서 매수를 하셔야지 그냥 간다고 나도 수익을 볼 수 있겠다, 이런 시장은 절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저녁 방송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 부담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는 차익 실현을 할 때에 누구는 매수를 하기 때문에 시장이 유지되고 운영되는 것이지만 고점에서 사는 사람이 부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이 아니기를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슈에 의해서 올라가는 종목들 너무 좋아하시기보다는 제 스타일상 저의 투자 철학은 기본적으로 실적 기반의 기업들을 적어도 추세 하단에서 저렴할 때 사가지고 극대화 전략을 하는 것이 1년 또는 2년 적어도 반기 정도를 놓고 통계를 내봤을 때 수익률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너무 피곤하게 매매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충분히 시장에서는 기대 수익률 이상을 거둘 수 있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으니까요. 오늘 뭐 조금 더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욕심의 문제가 결국 손실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좀 절제를 하셔서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고 코스닥 지수도 1000스닥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에 또 이커머스 유통업체들이 많이 좀 쏠렸잖아요. 이베이 코리아를 네이버가 신세계그룹이랑 손을 잡고 이렇게 인수를 하지 않을까라고 유력하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을 따라잡는 업체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네이버와 신세계그룹이 이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분 교환을 했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지분을 교환을 하면서 동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제가 20년도 12월 24일 방송 출연해서 21년도 올해 가지고 가고 싶은 4가지 종목을 꼽아봤습니다. 올해 가지고 가고 싶은 4가지 중에 2가지가 네이버와 이마트이고 나머지 2가지는 카카오와 CJ 제일제당이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12월 24일 날 이 종목을 샀으면 참 대단한 수익을 거두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실 텐데 마찬가지로
좋은 기업들을 미리 사서 기다리면 그 기업의 모멘텀과 펀더멘털 그리고 실적의 증가세에 따라서 주가는 거기에 반영이 되고 있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플러스 알파 요인들이 하나하나 다 내재되어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더 좋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부담을 갖지 않고 말씀을 드린다면 참 양심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방송을 보고서 매수를 하실 때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이라는 전제를 꼭 달아드리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하고 분석을 드리는 내용들에 고개가 끄덕여지신다면 매수를 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닌 이상 저 전문가는 저렇게 보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국내 증권 방송에서도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정보의 바다, 홍수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그 부분은 꼭 잘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마트와 네이버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다시 삐걱거린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이 한국판 월마트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마트를 필두로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를 해서 오픈마켓에 대한 부족한 역량을 이커머스 시장에서 조금 보완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커머스의 어떻게 보면 경쟁자죠. 네이버와 손을 잡고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는데 이베이 본사가 가지고 있는 이베이 코리아 지분을 이마트가 80% 그리고 네이버가 20%를 가지고 오겠다, 인수하겠다라는 기존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네이버가 18%, 쿠팡이 13%, 이베이 코리아가 12%, 11번가가 6%, 롯데가 5%, SSG닷컴이 3%입니다.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게 될 경우에는 이베이 코리아의 점유율 12%와 SSG닷컴의 점유율 3%를 합치면 15%가 되면서 쿠팡을 넘어서면서 업계 2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이마트, 신세계는 잡고 싶었던 거죠. 결국엔 이러한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커머스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건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앞으로 협상이나 그 서명을 하는 그 시기까지 조금 더 지켜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네 종목이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이었는데 그걸 잘 챙겨 가셨길 좀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이버가 이 이베이 코리아 인수 전에 불참할 기류가 좀 보인다라고 하는데요. 신세계는 이제 그동안에 좀 이커머스 시장에서 별다른 두각이 없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도움이 좀 절실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네이버는 20%의 지분을 인수할 때에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자사주를 조금 활용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현금 지출을 줄이고 자사주를 통해서 이베이에 자사주를 주고 이베이 코리아의 지분 20%를 획득하기를 원했지만 이베이 입장에서는 현금을 조금 더 원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베이가 네이버 지분을 받았을 경우에 현금화하기까지 대상자를 찾고 현금화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난색을 좀 표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이버 내부에서는 이커머스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의견들을 조금 더 많이 피력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이베이 코리아를 이제 인수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독과점 이슈로 인해서 공정위에 조금 제재나 규제 심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없이 이마트, 신세계는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마트를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올해 내내 3개월에 한 번씩 정도는 업데이트를 하고 트래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마트의 플러스 알파 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처음으로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분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 호텔이죠. 조선 팰리스 호텔을 역삼동에 새로이 오픈하면서 최고급, 최고가라는 그런 수식어를 달면서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이베이 코리아 인수가 될 텐데 이것을 저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롯데와의 인수 경쟁에서 일단 이겼습니다. 우선 협상자가 됐고 사인, 서명, 그 세부 내용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마트 강희석 대표가 지난 5월 이명희 회장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SS주닷컴을 이제 수년 내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이베이 코리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구체적인 설명을 진행을 했다라는 것을 좀 봤을 때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려는 목적은 조금 분명하고 의지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아껴두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가치입니다. 지난 5월 이마트 가양점 매각 공시가 났는데요. 이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마트 가양점의 토지와 건물의 장부가액이 450억 원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매각했을 때는 6,800억 원을 넘어갔죠.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 자산들의 가치를 재평가했을 때 이마트의 PBR은 굉장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현재 PBR이 0.45에서 0.5 수준입니다. 그런데 장부가액 450억 원짜리가 실제 거래를 했더니 6,800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유형 자산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됐을 때 이마트의 PBR은 0.1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네이버 없이 이마트가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서 현금 조달을 하거나 구체적인 방안을 내세울 때 부동산을 조금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고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대해서 정용진 부회장이 신년사에서 반드시 이기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라고 좀 당당한 포부를 밝혔고요. 6개월간 공격적인 투자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야구단 인수했죠. 네이버의 지분 막교환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선 팰리스 호텔 했고요.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 인수까지 지금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롯데보다 1조 원 이상의 금액을 써내면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듯이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마트를 중장기적으로 제가 12월 24일 이마트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이상을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일부 조정을 거치고 추세 바닥을 다시 잡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차트적으로도 조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단숨에 올라간다라는 기대보다는 말씀드렸던 플러스 알파 요인들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나 조선 팰리스 호텔이나 이베이 코리아 그리고 부동산 가치까지 보시면 조금 느리더라도 우상향 추세는 깨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마트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좀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커머스 시장은 현재 쿠팡이랑 네이버가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인수합병 이후에 어떻게 재편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마트를 너무 칭찬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 말씀을 하실까 봐서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이마트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가 이제 임차가 아닌 소유만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보면 100개 이상이 임차가 아닌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지난 한 2개월 여전에 영풍에 대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뭐 종로에 있는 빌딩도 그렇고요. 논현동에 있는 빌딩도 그렇고 10년 전에 부동산 가치 평가를 한 것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동산 가치는 얼마만큼 올라갔을까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을 해줬던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물류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식품에 관련해가지고 SS주닷컴이나 이마트몰이 다 이제 하나로 재편이 되었죠. 거기서 배송을 누르거나 직접 마트에 가서 배달을 시켜도 집까지 잘 배달이 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처음으로 시작한 대형 마트가 이마트일 텐데 이마트와 뭐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이런 것들이 물류센터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전국의 점포망이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뒷공간, 창고, 냉장고 등을 이용해가지고 신성식품에 대한 확대가 더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 카테고리 확장에 있어서는 매력적인 부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국 매장의 물류 기지화까지도 이베이 코리아 인수 이후에 함께 결합이 된다면 이마트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기업의 매출이 증가하는지, 이익이 증가하는지,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이 기업의 긍정적인 요소는 무엇인지 이마트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듯이 너무 이슈에 따라가는 것보다도 지수가 신고가를 넘어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추세 하단과 매출, 실적들 체크하시면서 남은 하반기를 수익으로 잘 끌어가시기를 당부의 말씀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인수 합병과 관련해서 이시타항공 그리고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허반석 위원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동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함지한 전문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였죠.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하나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달러가 말씀하신 대로 큰 폭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는 FOMC 전에 예상보다 이제 매파적이었던 여파가 이제 계속된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까지 예상보다 이제 부진은 이제 조금씩 부진한 지표가 나오긴 했는데 위험자산 선호가 약간 약화되면서 비교적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6월에 FOMC 이후에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이제 지속이 됐죠. 그래서 금융시장 내에서 투자 심리에 약간 부담으로 좀 작용을 했고요.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시장 청구 건수가 41만 2천 명으로 전주와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6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도 30.7로 전월에 31.5보다 그리고 시장 예상보다는 모두 하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도 약간 혼조세를 보이면서 위험자산 선호가 주춤해지자 엔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특히 이번에 부각되고 있는 것은 달러가 예상보다 조금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FOMC 이후에 매파적인 페드의 입장이 나타나면서 달러 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이와 같이 그간 치솟았던 원자재 가격이 약간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는 약간 감소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연준회의 이후에 인플레이션 우려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지금 약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페드가 보여줬던 스탠스는 고용에 집중하겠다라는 것이었지만 어제 FOMC에서는 물가에 집중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치솟을 가능성은 약간 낮아졌다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연준이 급격하게 금리를 인상한다는 스탠스가 만약에 시장에 조금 비춰진다고 한다면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가 조금 커질 수가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동시에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증가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이 시장에 등장하게 되고 회복세가 점차 더뎌지는 상황에서 페드가 만약에 금리를 인상한다고 한다면 큰 불황을 맞이할 수 있다고도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기업들 있죠. 기업들이 이제 체감하는 물가 상승 심리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6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하면서 전월 대비는 둔화됐지만 이는 신규 수주 지수가 약간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 기업들의 비용 부담을 나타내는 가격 지불 지수는 전월 대비 상승을 했고 가격 상승분을 제품가에 반영하는 것을 나타내는 가격 수용 지수도 큰 폭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좀 증가했음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신규 수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0포인트 정도 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가 상승과 노동력 부족이 약간 야기가 될 수 있고요. 원자재 부족에 대한 이유로 생산품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임을 지금 현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경기 선행 지수를 밀어볼 때 개선세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제 성장이 당분간 지속될 것을 예상했지만 다만 주택 허가 건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이 약간 있을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에 달러가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약간 약해졌고요. 또 이제 미국 연준의 FOMC 여파로 뉴욕 증시도 약세를 보이는 등 금융시장 내에서 위험자산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인 점도 유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한편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의 테이퍼링 시행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하락을 했고 전일 미국 연준 위원들은 2023년 말까지 정책금리를 2차례 인상할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6월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영향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에 달러와 강세를
보였고요. 거기에 이제 반사로 해서 금이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800달러 선에 하회 마감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전일에 FOMC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했고 미국 연준이 2023년에 두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해서 테이퍼링 시점 또한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상보다는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로 국고채 금리 상승 압력을 또한 받았고요. 단기물 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커브 플랫이 됐고 외국인 3년물 국채 선물 19,262계약 정도 순매도하면서 10년물은 2,715계약 정도 순매수가 된 상태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 또한 전일 상승분을 되돌리면서 장기물 중심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신규 실업 수상 청구 건수가 41만 2천 건으로 발표가 됐고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하면서 증가세를 보인 데다가 여론 제조업 지수 약간 부진했던 영향이 있었고 또한 22일 파원 연준 이장의 하원 증언 등을 앞두고 있어서 이를 확인하고자 가자는 분위기로서 전일 금리 상승분을 되돌린 것으로 판단됩니다. 달러가 지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증시에서 약간 매도를 약간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653억 그리고 2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3.7%포인트 0.11% 정도 오른 3,268.4에 지금 거래되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상단에서는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 물량이 출하되고 있어서 추가 상승을 제약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투심 자체는 위험자산의 회영에 강해진 터라서 환율은 상승 기조를 강하게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게 평가가 됩니다. 네, 원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지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도너 리포트로 이어집니다. 네, 동박자 없는 포트폴리오 만들어 드립니다. 도너 리포트 샘플러스 이주연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운영 원칙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도너 리포트 운영 원칙입니다. 일주일에 2종목만 공개 변경하죠. 종목 공개 요일은 매주 월요일과 또 게릴라성으로 한 요일에 공개됩니다. 종목 공개 시 방송에서 2종목을 소개해드리고요. 그중에서 편입될 종목은 방송 끝나고 3시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노란톡방에서 공개하죠. 노란톡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 만나보시죠. 도너 리포트 총 누적 수익률 오늘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491.5% 총 누적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덱스터부터 SM라이프 디자인까지 보시면 15%, 17%, 15%, 8.4% 수익 낸 종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24.2% 수익 내줬었고요. 우성사료도 16.6% 목표가 달성했었죠. 보성파워텍 12.7%, M게임 10.1%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보리영제약이 12.9%, 대성파인텍이 12.4%, SM라이프 디자인이 23.5% 수익 내줬었고요. HMM 20.2% 구간에서 포트 제외시켰었죠. 신성 델타테크가 15.4%로 목표가 달성했었고요. 한전산업 4.1% 구간에서 포트 제외됐습니다. 대성창조는 5.7% 손실 중이었고요. 금호석유 한일네트워크스 좀 부진했었지만 남해화학이 8.9% 그리고 오늘 서암기계공학이 16.4% 상승하면서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포트 보겠습니다. 네, 현재 포트에서 서암기계공업만이 지금 16.4% 수익 내주면서 누적 포트로 다시 들어갔고요. 이제 메디포스트, 대상 두 종목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너 리포트에 있는 종목들이 빠르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편입이 됐었던 서암기계공업도 이제 누적 수익률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늘 16.4%나 급등을 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리뷰 듣기 전에 오늘 시장 점검부터 좀 하고 가봐야겠죠.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앞에서도 오늘 시장의 또 특징적인 업종 중에 하나가 5G 종목입니다. 최근 들어서 꿈틀꿈틀 되더니 이제 정말 반등이 나타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5G 섹터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5G 섹터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실적이 이렇게 좀 찍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5G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유럽까지 해서 전 세계적 이제 큰 좀 대륙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1,000조짜리 시장이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요,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이제 진행이 될 때는 기업들 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고점권에서 좀 들어가셔갖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고점들끼리 이렇게 연결되는 추세 저항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오늘 강하게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 KMW라는 이 종목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아마 5G 관련주 중에 가장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오이솔루션이라든지 다 괜찮은 흐름이죠.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 저항을 다 벗겨낸 뭐 그런 흐름의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서진 시스템 역시 이제 5G 종목인데 요 종목들 이제 5G 종목들 중에서 보면 가장 주가를 잘 방어해줬던 게 이제 서진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제 주가 올라올 때 굉장히 좀 가장 탄력적으로 좀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 역시 서진 시스템이었고, 그래서 보시면 뭐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추세 저항을 이제 벗겨내기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뭐 꾸준하게 상승하는 흐름이 이제 저항을 벗겨내놨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지금 저항 자리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월요일 정도는 좀 눌림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잡힌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추가적으로 이제 신규 매수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21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만하게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단기적인 눌림 나올 때 그때 가서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또 해보셔도 되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증시에서 이제 뭐 특징주로 5G 섹터들 괜찮게 움직이는 부분도 있고, 뭐 IT 쪽도 좀 나쁘지 않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거래 대금상 봤을 때는 대선 테마들이 그리고 지금 대북 테마들이 가장 강한 지금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난티라든지 일신석재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관련주로 지금 엮여서 한동안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이런 종목들 지금 굉장히 좀 강한 흐름입니다. 뭐 오늘 이제 내일 김성 대북 대표단 미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그 이슈 관련해서 이제 좀 시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다음에 이제 오픈베이스 같이 또 그 최재형 그 검사장 관련해서 지금 대권 주자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시장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 섹터들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북 관련주들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대선 관련주들 지금 돌아가면서 그동안 못 올랐던 후발주들 역시 시세를 좀 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사실 뭐 막상 이렇게 지금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의 비율을 보게 되면 뭐 그렇게 대단히 시장이 좋다라고 생각은 안 되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좀 특정한 섹터들 내에서의 상승 흐름이 좀 잘 이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역시 이제 대북 관련주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서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선 관련주들은 뭐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이런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잠룡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인물 관련주들 역시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바닥권에서 뭐 너무 오른 종목들 굳이 하실 필요는 없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원희룡 관련주들도 있고요. 뭐 이재명 주들 중에서도 또 후발주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뭐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가서 리스크를 키우지만 않는다 하면, 괜찮은 트레이딩 종목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 뭐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르면서 좀 올라주는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흐름들이 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이 잔잔하게 시장이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중소 테마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런 흐름이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관심 있으신 대북 관련주 그리고 대선 관련주 진원생명과학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종목들 리뷰 좀 들어봐야 되겠죠. 일단 오늘 서암기계공업이 16% 급등이 나왔습니다. 리뷰 바로 부탁드릴게요. 네, 시장은 일단 오늘 울선 위로 마감을 한다면, 조금, 괜찮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고요. 단기 추세선 하나 그어놨는데, 이 추세선,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의 움직임이라면, 저는 잔잔하게 우상향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저께, 달러, 강세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FOMC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 돈을 굉장히 많이 풀어놨기 때문에 달러가 지속적으로 좀 강세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금 여기저기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달러 강세를 좀 점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승 시에는 현금 비중을 조금 확대하시는 전략으로 가시고, 단기적으로 시세가 쏠리는 종목들의 눌림 구간에서의 단기 트레이딩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오늘 도노 리포트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이 3종목밖에 안 되는데, 메디포스트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함께 좀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직 거래량 쪽으로 봐서는 대단하게 큰 변화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21선 위로 안착해주는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다음 주 흐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상이 오늘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7,500원이라는 가격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가격 이번에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곡물 가격 상승이 나올 때 아마 대부분의 상품들의 가격을 좀 인상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요. 곡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계속 상승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번 여름 지나고 지금 조정 구간 지나서 이제 한 차례 정도 반등이 더 나온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좀 기간 조정을 거친다든지 하다가 잔잔하게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갈 경우에는 이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하락했을 때는 이 스프레드가 이제 좀 벌어지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과자라든지 이런 냉동식품이라든지 이런 마트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한번 가격을 인상시키면 이런 부분들 잘 내려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식품주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중에서도 대상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도노 리포트에서 이제 목표가 8,000원 달성을 하고 지금 포트에서 제외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대북 관련주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난번에도 주유소에서도 계속 얘기를 드렸고, 이 종목 목표가 이제 단기적인 저항 구간에서의 책 실현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예상대로 좀 시세가 잘 나와줬습니다. 대북주 상승 흐름과 함께 시세가 좀 크게 나와줬고, 수익 챙기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끝났냐 하면 사실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뭐 한 차례 정도 더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약간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부분도 엮여 있고 철도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대북에서도 오늘 일정이기 때문에 일정 관련해서 이제 시세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앞으로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이어진다든지 뭐 그렇게 좀 진전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대북 관련주들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크게 나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급등할 때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포트에 있는 종목들 AS 받아봤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얻어가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서울경제TV 오늘장 내일장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됩니다. 이주연 의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에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